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 서현은 집 문 앞에 서서 열쇠를 찾느라 가방을 뒤적였다. 아, 젠장. 열쇠를 어디다 두고 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추운 바람이 코트 사이로 스며들었고 비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적시며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룸메이트는 출장 중이었고 그녀 혼자였다. 이럴 수가. 밤 11시인데 서현은 핸드폰을 꺼내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배터리가 1% 남아 있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갑자기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괜찮아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현이 고개를 돌리니 키가 크고 짧은 머리의 젊은이가 서 있었다.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 얼굴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 저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가요? 비도 오고 서현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 젊은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들어오세요. 추우시겠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서현은 망설였지만 추위와 비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따뜻했고 김치찌개 냄새가 났다. 감사해요. 저 서현이라고 해요. 옆집에 살아요. 그녀가 인사했다. 젊은이는 미소를 지으며 저는 서민이에요. 엄마가 잠시 나가셨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답했다. 서민. 이름이 익숙했다. 이웃집 아이로 가끔 마주치긴 했지만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다. 서민은 키가 170cm쯤 되고 운동을 하는 듯 탄탄한 체격이었다. 하지만 목소리와 태도가 부드러워 서현은 안심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서현은 자신의 삶을 조금 이야기했다. 저는 카페에서 일해요. 서울대 출신인데 꿈은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버티는 기분이에요. 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비슷해요. 대학에서 미술 전공 중인데 부모님 기대가 커서 힘들어요. 특히 아빠가 서민의 목소리에 슬픔이 스며들었다. 서현은 그 눈빛에서 뭔가 공감되는 것을 느꼈다.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의 기대, 젊은이들의 고독. 그 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서민의 집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분위기가 물씬 났다. 벽에는 한지로 만든 장식물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온돌이 따뜻했다. 서민은 엄마가 김치를 직접 담그세요. 맛있어요. 라며 작은 접시에 김치를 내밀었다. 서현은 웃으며 먹어보았고 그 맛에 감탄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우리 집은 항상 배달 음식뿐인데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서민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남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스포츠를 강요하셨어요. 서현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서민의 자들 같은 외모 뒤에 숨겨진 고통이 느껴졌다. 사실 서민은 여성이었다. 짧은 머리와 중성적인 옷차림 때문에 이웃들은 그녀를 다들처럼 여겼다. 하지만 서민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다. 서현과의 대화에서 서민은 처음으로 솔직해지고 싶었다. 서현 씨, 사실 저는 서민이 말을 꺼내려 할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서민의 어머니가 돌아온 것이다. 미나, 누구 왔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민은 급히 뒤웃집 서현 씨예요. 열쇠 잃어버려서요. 라고 답했다. 어머니는 친절하게 서현을 맞아주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그 밤, 서현은 결국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서민의 따뜻한 눈빛이 머릿속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서현은 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김치와 함께 젖에 즐거웠어요. 다시 만나요? 서민이라는 쪽지가 들어있었다. 서현의 가슴이 설레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다. 서현은 25살,
서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불안정했다. 사랑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여러 번 실패했다. 하지만 서민을 만난 후 뭔가 다른 감정이 싹 텄다. 서민은 23살, 미술 대학생. 가족의 기대 속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다시 만났다. 동네 카페에서 서현이 일하는 곳이었다. 서민이 커피를 사러 왔고 어제 고마웠어요 라고 인사했다. 서현은 웃으며 김치 맛있었어요. 다음에 제가 밥 사줄게요 라고 답했다. 그렇게 우정은 시작되었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며 한강을 걸었다.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는 서울의 거리에서 서현은 서민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감정이었다. 봄이 깊어지면서 서현과 서민의 만남은 잦아졌다. 주말이면 함께 한강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했다. 서민은 그림을 그리며 서현의 초상을 스케치했다. 서현 씨 눈빛이 정말 예뻐요. 슬프면서도 강해 보이네요. 서민의 말에 서현은 얼굴을 붉혔다. 과찬이에요. 민 씨는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전시회 열어보세요. 서민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많았다. 가족이 자신의 작품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번은 서민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서민의 어머니가 초대했다. 서현 씨, 우리 민이가 요즘 밝아졌어요. 덕분인가 봐요. 어머니의 말에 서현은 기뻤지만 서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식사 후 서민은 서현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방은 그림 도구로 가득했다. 저희 서현 씨에게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여자예요. 하지만 가족은 저를 아들처럼 대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서민의 고백에 서현은 놀랐지만 이해했다. 민 씨, 그게 뭐 어때요? 당신은 그냥 민 씨예요. 제가 지지할게요. 그 순간 서현은 서민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서현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도 부모님 때문에 상처 많아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서민은 저도 그래요. 하지만 서현 씨 만나고 나서 뭔가 달라졌어요. 라고 속삭였다. 우정은 점점 사랑으로 변해갔다. 여름이 되면서 그들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서민은 서현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서현은 저기 정말 아름다워요. 민 씨와 함께라 더 좋아요. 라고 말했다. 서민은 미소를 지으며 나도요. 라고 답했다. 그들은 올레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의 자연, 제주의 도라르방, 검은 모래 해변. 그곳에서 서민은 서현에게 키스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서민의 아버지가 돌아왔다. 해외 출장 중이었던 아버지는 서민의 외모를 비난했다. 너 아직도 그 머리냐? 여자답게 살아. 서민은 울면서 서현에게 전화했다. 서현 씨 힘들어요. 서현은 달려가 서민을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포옹했다. 가슴이 뛰었다. 서현은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가을이 되면서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커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한 번은 카페에서 손을 잡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서민은 우리 숨겨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 서현은 아니요. 우리가 행복하면 돼요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내부 갈등이 커졌다. 서현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서현아, 다시 만나자. 그는 집요하게 쫓아왔다.
서현은 거부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서민은 질투를 느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버릴 거예요. 서현은 단이에요. 민 씨만 사랑해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오해가 쌓였다. 한 번 다툼에서 서민은 나는 여자라서 부족한가 봐요. 라고 말하며 울었다. 서현은 미안함에 서민을 끌어안았다. 아니에요. 당신이 최고예요. 화해 후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고백의 순간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내리는 서울타워에서 서민은 서현 씨, 나랑 사귈래요? 라고 물었다. 서현은 눈물을 흘리며 네, 라고 답했다.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주변의 불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연애가 시작된 후 서현과 서민의 일상은 달콤했다. 아침에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저녁에 함께 요리를 했다. 서민은 서현을 위해 그림을 그려주었고 서현은 서민의 미술 전시를 응원했다. 민 씨 작품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섞여 있어요. 서현의 말에 서민은 행복해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서민의 가족이 문제였다. 어머니는 서민의 변화를 눈치챘다. 민아, 요즘 여자친구 생겼니? 서현 씨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서민은 부정했지만 불안했다. 아버지는 더 엄했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집에서 나가. 서민은 가족과 다퉜다. 서현은 서민을 위로했다. 우리 함께 이겨낼게요. 사회적 압박도 컸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숨겨야 했다. 직장에서 서현은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서현 씨, 남자친구 없어? 이상하지.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서민도 대학에서 친구들의 시선을 느꼈다. 민이, 너 여자 좋아하나 봐. 장난처럼 말하지만 상처였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 배신이 일어났다. 서현의 전 남자친구, 준호가 서민의 비밀을 알아챘다. 그는 서현을 스토킹하며 사진을 찍었다. 서현아, 그 여자랑 헤어져. 아니면 내 비밀 공개할게. 서현은 두려웠다. 서민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고민했다. 민 씨를 지켜야 해. 그녀는 준호를 만나 그만해.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너희 둘 다 망하게 할게. 라고 협박했다. 서민은 서현의 변화를 느꼈다. 요즘 왜 그래요? 숨기는 거 있어요. 서현은 잔이에요. 라고 거짓말했다. 오해가 쌓여 다툼이 벌어졌다. 서현 씨, 나 믿지 않아요. 서민이 울며 물었다. 서현은 미안해. 하지만 결국 서현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서민은 충격받았지만 함께 싸우자느라고 말했다. 고조점은 준호의 행동이었다. 그는 서민의 대학에 사진을 보냈다. 소문이 퍼졌다. 서민은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했다. 변태야, 누군가 외쳤다. 서민은 집에 틀어박혔다. 서현이 달려가 민 씨, 괜찮아요. 라고 안았지만 서민은 지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라고 말했다. 서현은 절대 안 돼요. 사랑해요. 눈물의 밤이었다. 그들은 함께 대처했다. 서민은 가족에게 커밍아웃했다. 엄마, 아빠. 저 레즈비언이에요. 서현 씨 사랑해요.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는 미나.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안아주었다.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서민은 희망을 느꼈다. 서현도 직장에서 솔직해졌다. 저 레즈비언이에요. 이해해주세요. 동료들은 놀랐지만 일부는 지지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LGBTQ+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들은 용기를 얻었다. 시간이 흘러 서현과 서민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봄에 다시 한강에서 벚꽃을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할게요.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서민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암 진단. 서민은 가족 곁에 있어야 했다.
서현 씨, 미안해요.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서현은 이해했지만 외로웠다. 서민이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서현은 혼자 카페에서 일했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서현아, 이제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는 집요했다. 서현은 거부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실수했다. 술에 취해 준호와 키스하는 사진이 찍혔다. 그것은 오해였다. 서민에게 그 사진이 전달되었다. 배신감에 서민은 서현 씨, 어떻게 그래요? 라고 울며 전화했다. 서현은 노해야. 믿어줘. 라고 외쳤지만 서민은 헤어져요. 라고 말했다. 이별이었다. 서현은 절망했다. 민 씨 없이 어떻게 살아? 그녀는 한강 다리에서 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서민도 고통스러웠다. 아버지의 병상에서 민아, 내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의 말에 서민은 생각했다. 서현 씨를 사랑해. 그녀는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다. 준호를 만나 사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다. 준호는 조작했어. 서현이 날 밀쳤어. 라고 자백했다. 서민은 후회했다. 재회는 비가 오는 날이었다. 서현의 집 앞에서 서민이 기다렸다. 서현 씨, 미안해. 믿지 못해서 서현은 문을 열고 서민을 안았다. 민 씨 사랑해. 그들은 화해했다. 더 강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병이 회복되면서 가족은 서민을 받아들였다. 민아, 서현 씨 데려와. 어머니의 말에 그들은 함께 식사했다. 한국 가정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여름이 다시 왔다. 서현과 서민은 제주도로 돌아갔다.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지난 일 잊고 새로 시작해요. 서민의 말에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결혼을 꿈꾸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적 도전이 계속되었다. 서민의 미술 전시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레즈비언 예술가 퇴출, 플래카드가 보였다. 서민은 상처받았지만 서현이 포기하지 마. 내 작품이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격려했다. 전시는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가을에 서현은 소설을 썼다.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갇힌 밤의 사랑시라는 제목.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편집자의 말에 서현은 기뻤다. 겨울, 크리스마스에 그들은 약혼했다. 작은 반지를 교환하며 영원히 일하고 속삭였다. 가족과 친구들이 축하했다. 한국 사회가 천천히 변하는 가운데 그들의 사랑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서현과 서민은 함께 살았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김치를 먹으며 웃었다. 서민의 그림은 유명해졌고 서현의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들은 LGBTQ+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민의 연설에 박수가 터졌다. 결국 그들은 캐나다에서 결혼했다. 한강처럼 흐르는 강변에서. 서현, 사랑해. 민, 나도. 키스 속에 눈물이 흘렀다.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축하했다. 아버지는 민아,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시선과 도전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이겼다. 그 밤, 집 밖에 갇혔던 서현을 서민이 구한 것처럼 사랑이 그들을 구했다. 이는 인생의 교훈이었다. 사랑은 경계를 넘어선다.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